보이스피싱이라고요? 어머님이요? 2천만 원이나? 소식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다급히 뛰어나가는 길,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시어머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했죠. 시어머님은 올해 80세. 몇 해 전 시아버님을 심근경색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으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요.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했던 시어머님의 이상 행동은 사실 경계성 지능 장애였던 겁니다. 지능이 정상과 장애의 경계선에 있어 평생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그 장애를요. 시어머님은 그 진단을 받으시곤 작게 중얼거리셨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잘 못 읽고 셈도 어려워했던 거구나. 그 말씀에 옆에 있던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은 평생 자신이 남들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평생 고생만 하셨다니.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우리 가족은 시어머님을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손을 잡고 우시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는 홀로 계시다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다쳤다고 믿게 만든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말에 속아 평생 모은 2천만 원을 송금하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한 달 가까이 몸져 누우셨고 죄송하다며 계속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그 돈 다시 찾아올게요. 제발 건강만 챙기세요. 하지만 마음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회수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고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님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강단 있는 여장부로 6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세 남매를 혼자 키워오신 분이죠. 순대국밥 장사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고 지금도 가게를 부지런히 운영하며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엄마, 이번에 큰일 났어.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님 이야기를 털어놓던 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버티던 내가 이렇게 무너지니 친정엄마도 당황스러워 하셨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울고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님이 보이스피싱 당한 이야기를 전하자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분이 갑자기 책상을 팡 치며 화를 내셨어요. 이런 개 같은 놈들. 어르신을 속이다니. 진짜 천벌을 받을 거야. 그 모습에 놀라 말문이 막혔는데 엄마는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사돈 어른 좀 뵙고 싶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모시고 와. 함께 밥이라도 먹자. 평소 시댁과 친정의 경계를 확실히 했던 엄마에게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과 친정엄마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엄마가 특별히 준비한 순대국밥을 앞에 두고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돈 어른, 이 순대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시어머님은 수줍게 웃으며 국밥을 드셨고 맛있다며 연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선을 드시던 시어머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가시가 목에 걸린 거죠. 순간 모두가 당황했는데 친정엄마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하세요, 사돈 어른.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재빨리 밥 한 숟갈을 시어머님 입에 넣어드렸고 어머님은 그걸 꿀꺽 삼키더니 괜찮아지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과 친정엄마 사이에 뭔가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걸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많이 놀랐죠? 저 때문에. 아니에요, 사돈어른. 괜찮으시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무심코 한 말이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님이 그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거 알아?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당하신 거래.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저는 동생을 노려보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정엄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대로 동생의 뺨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이 못된 녀석아.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친정엄마는 곧바로 시어머님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애가 말이 너무 험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님은 동생을 걱정하시더군요. 아이고 괜찮아요. 사실인데. 근데 뺨은 왜 때려요? 많이 아프겠네. 시어머님은 맞은 동생을 걱정하며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고 그 모습에 친정엄마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깊은 마음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사돈어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첫 만남은 끝이 났지만 두 어머님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님의 2천만 원을 어떻게든 되찾아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경찰은 이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딸 사돈어른 좀 모시고 우리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시어머님을 모시고 친정에 방문했어요. 그날따라 엄마는 가게도 일찍 닫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죠.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친정엄마는 시어머님을 정중히 맞이하시고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조용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 앞에 내려놓으셨죠. 이거 3천만 원입니다. 그 나쁜 놈들 벌금까지 받아왔으니 빨리 사돈어른 기운 차리게 해드리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요? 시어머님이 잃으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죠. 시어머님도 놀라신 눈치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벌금을 받아왔다니. 친정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요.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그냥 받으시고 건강해지세요. 저는 엄마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어요. 이건 엄마가 평생 장사하며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벌금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한 엄마의 배려였죠. 엄마, 이게 무슨...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엄마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눈짓했어요.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고 계셨죠. 정말 이게 제 돈인가요? 어떻게? 네, 사돈어른. 정말 다행이죠? 이제 걱정 마세요. 친정엄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니. 내가 보이스피싱 당했던 게 꿈인가. 시어머님은 봉투를 꼭 쥐시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고개를 들더니 친정엄마의 손을 잡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큰 도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사돈어른, 갚을 것 없어요.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시어머님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고 친정엄마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일을 전했을 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친정으로 달려간 남편은 엄마 앞에서 엉엉 울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어요. 시어머님은 건강을 되찾으셨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님은 종종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누가 보면 오랜 친구 같았죠.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우리 딸의 대학 등록금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조용히 방으로 부르셨어요. 얘야, 이거 너 줄라고 가져왔어. 시어머님이 내미신 것은 낡은 꽃무늬 봉투였습니다. 뭔가 묵직한 것이 느껴졌어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어머, 이게 뭐예요? 손으로 돈을 세어보니 정확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몇 년 전 친정엄마가 시어머님께 드렸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돈이. 시어머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순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사돈이 준 돈 말이야. 네가 아프다고 해서 쓴 돈이니까 너에게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님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이 돈은 어머님 거예요. 저희를 위해 쓰셔야. 시어머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어? 나 먹고 자는데 돈 얼마나 들어? 너희들이 잘 사는 게 내 소원이야. 그 말씀에 목이 메어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죠. 딸내미 대학 등록금으로써 그 애가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시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천진난만한 아이 같지만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을 가진 큰 어른, 그것이 바로 저희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 돈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시어머님은 단호하게 손을 내저으셨어요. 더는 말하지 마. 내 맘이야. 딸내미에게 줄 거면 주고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 그 말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님의 단호한 표정에서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였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다고? 응, 한 푼도 안 쓰셨대. 이 돈으로 우리 딸 대학 등록금 내라고 하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따뜻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이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시어머님이 주신 봉투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죠. 사돈 어른,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친정엄마의 눈에도 존경의 빛이 맺혔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오신 친정엄마가 다른 분을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엄마, 이 돈 어떡할까요? 친정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돈어른 마음을 존중해야지. 딸 대학 등록금으로 써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친정엄마의 등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친정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가족이란 원래 그런 거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지.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어머님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시어머님과 친정엄마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내셨어요. 나이 차이도 성격 차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다름이 둘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님이 친정에 오셔서 엄마의 순댓국밥 가게 일을 돕겠다고 고집을 부리신 적이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처음엔 말렸지만 시어머님의 끈질긴 고집에 결국 작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사돈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잘하고 있죠? 시어머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친정엄마의 칭찬을 기다리셨고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사돈 어른. 덕분에 제가 편해졌어요. 시어머님은 그 말에 얼굴이 환해지셨죠. 비록 손님들 수저 놓는 일이나 물 나르는 일 같은 간단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님은 그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그런 시어머님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돈 어른 덕분에 손님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돈 어른의 인복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경계성지능 장애가 있음에도 어머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편 친정엄마는 시어머님께 요리를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요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 없던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가족들에게 대접했을 때 그 뿌듯한 표정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고 시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며 계속 웃으셨어요. 맛있니? 사돈이 가르쳐줬어. 내가 만든 거 맞아. 그 순간 친정엄마와 시어머님 사이에 형성된 특별한 유대감이 우리 가족 전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항상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자 저희 가족은 모두 놀랐죠.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엄마 제발 좀 쉬세요. 가게는 제가 볼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님이 나서셨어요. 내가 사돈 대신 가게 봐줄게. 딸 너는 사돈 간호 잘해. 모두가 시어머님을 말렸지만 어머님은 단호하셨어요. 내가 사돈한테 배운 게 많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의 순댓국밥 가게를 맡게 되었고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큰 문제 없이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웠겠지만 가게 단골들과 이웃들이 모두 도와주셨죠. 시어머님의 순수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친정엄마가 퇴원한 날 시어머님은 직접 만든 미역국을 들고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돈 이거 먹고 기운 차려요. 내가 정성껏 끓였어. 친정엄마는 그 국을 한 숟갈 드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사돈 어른 정말 맛있네요. 제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 시어머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나도 이제 사돈 닮아가나 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우리 딸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주신 3천만 원은 딸의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로 소중히 사용했어요. 입학식 날 두 어머님은 나란히 앉아 자랑스러운 손녀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우리 손녀 정말 예쁘고 똑똑하네. 시어머님은 연신 눈물을 훔치셨고 친정엄마는 그런 시어머님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두 분의 손이 겹쳐진 모습을 보며 문득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돈 어른, 우리 손녀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날을 함께 볼 수 있어 감사해요. 친정엄마의 말에 시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야,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어서.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어머님에게 있어 가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경계성지능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이셨죠.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어머님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딸은 자신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며 우리를 거실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펼쳐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할머니들과 부모님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덕분이에요. 영상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과 친정엄마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 명절에 모두 모여 웃고 있는 장면, 그리고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두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영상의 제목은 두 할머니의 사랑이에요. 딸의 말에 모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은 영상을 보며 계속 손으로 화면을 만지려 하셨어요. 우리 손녀 이렇게 잘 컸네. 내가 복이 많아. 영상이 끝나고 친정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 그리고 그건 사돈어른 덕분이야. 친정엄마는 시어머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셨어요. 강단 있는 여장부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다른 분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지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돈. 내가 뭘 했다고. 사돈 어른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에 시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 모두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샴페인을 꺼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었나 봐요. 오늘은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합시다. 특히 두 어머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술을 드시지 않던 시어머님도 오늘만큼은 특별히 한 모금 마시셨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찡그리시며 웃으셨죠. 이게 뭐야, 쓰네. 사람들이 이걸 왜 마시는 거야? 모두가 시어머님의 솔직한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정엄마도 평소와 달리 기분 좋게 웃으시며 시어머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사돈어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앞으로도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요. 시어머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두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두 어머님. 그 모습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두 어머님, 저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말을 마치자마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두 어머님 덕분에 저희 가족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딸도 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할게요.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손녀가 될게요. 그 말에 시어머님과 친정엄마 모두 손녀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친정엄마는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할머니는 만족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들은 언제나 내 편이야. 시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을 이으셨어요. 맞아, 우리 손녀. 할머니가 많이 부족해도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말씀에 딸은 두 할머니를 꼭 안았고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그 포옹에 동참했습니다. 5사람이 한데 모여 서로를 껴안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홀로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의 경계성 지능 장애, 보이스피싱 사건, 친정엄마의 배려.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힘든 일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님은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친정엄마가 가르쳐준 레시피 그대로 만들고 계신 모습이 무척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앉아서 구경이나 해. 자신감 넘치는 시어머님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예전에는 부엌에 서는 것조차 불안해하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요리를 하고 계신 거죠. 친정엄마의 가르침과 시어머님의 의지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떡국이 완성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셨죠.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친정엄마보다 더 맛있게 만드셨어요. 시어머님은 그 말에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이 잘 가르쳐줘서 그래요. 친정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어른의 정성이 담겨서 더 맛있는 거예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때임을 절실히 느꼈어요. 두 어머님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행복한 순간들을 마음 깊이 새겨두기로 했습니다.